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29페이지 보시면 제4절 지내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예요. 땅이 버티는 힘을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여러분 땅이 단단할수록 건물이 버티는 힘이 좋아지겠죠. 즉 단단할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번에 보면 허용지내력. 이 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땅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정도의 힘이 나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30페이지 보면 지중력의 분포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시설계에서 땅 얘기할 때는 딱 두 가지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질 지반, 하나는 점토 지반. 자, 먼저 우리 점토 지반의 땅 속에, 즉 땅 속에서 버티는 힘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점토 지반, 진흙 지반에서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지에리아도 상관없고요. 기초의 점연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땅이 위에서 이만큼 똑같이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내려줘요. 위에서 밑으로 똑같이 내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은, 이 밑에 있는 땅은 이 건물을 버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내려주는 그 힘을 여러분 뭐라고요? 등분포 하중. 하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등분포 하중이에요. 자, 그래서 등분포 하중은 이렇게 똑같이 힘을 자, 전달을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분포 하중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만큼 들었는데 얘는요, 이렇게 버텨. 얘도 이렇게 버티고. 자, 가운데는 이만큼 눌렀는데 이만큼밖에 못 버티는 거죠.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잘 버티지만. 그래서 끝과 끝을 이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점토 땅에 건물을 세우면 어디 먼저 침하돼요? 중앙부 먼저 침하되는 거죠. 중앙부가 먼저 침하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에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기초와 뭐 지정으로 보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사질 지반입니다. 사질 지반도 여러분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등분포 하중이 작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되는 상태에서 자, 눌러봅니다. 자, 그래서 버티는 힘을 알아봤더니 얘는요, 요 단부 쪽은 이만큼밖에 못 버텨요. 근데 중앙부 쪽은 이렇게 잘 버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끝과 끝을 이어봤더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질 지반은 어디가 잘 버텨요? 가운데 부분이 잘 버티고 양 단부 쪽이 잘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양 단부 쪽에 보강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보강을.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초와 지정으로 보강을 해준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지내력 시험, 즉 땅이 지내력을 하는 그 지내력의 시험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내력 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내력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 이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접 지내력 시험, 하나는 간접 지내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 보면 세 번째 직접 지내력 시험이 나오죠. 이 직접 지내력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열면이 있어요. 근데 얘는 반드시 이렇게 파 들어간 요 밑면에서 이 땅의 힘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요 땅.
그래서 평판을 여기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평판을 여기에 놓습니다. 그래서 평판. 따라서 이 평판은 클수록 좋은데 클수록 좋아요. 이렇게 평판은 항상 기초의 저면에다 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 기초의 저면이 되는 거죠. 즉 시험에 하는 위치가 그 다음에 일정한 무게로 계속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눌러준다는 표현을 제하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 무게는 보통 1톤 또는 매회 1톤 또는 예정 파괴 정의 5분의 1 이 정도로 얘기하죠. 그래서 평판은 보통 300 곱하기 30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는요 계속 예를 들어서 예정 파괴 5분의 1 또는 매회 1톤씩 눌러준 다음에 2시간마다 0.1mm 픽을 이하가 침할 때까지 계속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2시간에 침하시까지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해주는 거죠. 하중 가한다. 이러한 시험을 여러 번 뭐라고요?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진드력 시험도 존재하죠.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간접 진드력 시험을 흔히 우리가 말뚝박기 시험 또는 시험 말뚝박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말뚝을 이렇게 박아서 얘가 한 번 박을 때마다 얼만큼 들어간지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간접 진드력 시험입니다. 자, 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반적이요. 자, 얘는 말뚝을 박을 때 최소 말뚝은 3번 이상 박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는 항상 수직으로 박으면서 휴식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박아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5회 또는 10회 타격한 평균값으로 쓰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교재 32페이지 보면 기초파기 공법들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공법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 오픈 컷 공법. 얘는 경사공법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얘는 내 땅이 이만큼이면 여기서부터 파는 게 아니라 옆에서부터 파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판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 땅에 그걸 다시 대매우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오픈컷 공법 또는 경사공법. 자, 이 공법은 기본적으로 뭐가 좋냐면 공사가 안전합니다. 일단. 자, 여러 가지 흙이 무너질 일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지만 도심지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왜? 주변에 건물이 없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지 같은 데 절대 안 되는 공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일랜드 공법이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공법을 다른 말로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게 그거예요. 자, 이 아일랜드 공법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얘는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운데를 먼저 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팠으면 여기에다 건물의 일부분을 먼저 지어요. 자, 그래서 이걸 버팀대로 삼는 거죠. 얘를 버팀대로 삼아. 자, 그래서 파고, 자, 흙머리를 대고 버팀대, 이렇게. 흙머리를 대고 여기다 버팀대. 이래서 건물을 이어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아일랜드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이 아일랜드 공법은 어디 먼저 팠어요? 중앙부. 먼저 굴착을 한 거죠.
저 중앙부에 자 일부분을 먼저 축조를 했죠. 건물을 지었죠. 이러한 공법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거 아일랜드 공법입니다. 자, 세 번째 트렌치 컷 공법 또는 트렌치 공법 상관없습니다. 얘는 자, 어딘지를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파요. 자, 판 다음에 지들끼리 서로 흙막이 널을 대는 거지. 버팀대 들고. 자, 파고 흙막이 널대고 버팀대. 흙막이 널대고 버팀대. 이래서 여기다 건물의 일부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사면을 전부 다 건물의 일부분을 이렇게 먼저 지어버리면 가운데는 이제 건물 때문에 이 가운데는 흙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무너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맘 놓고 파서 이제 이어 붙이면 돼. 자, 결론적으로 이 트렌치 공법은 어디 먼저 팠어요? 가장자리. 여러분, 요 자리를 가장자리,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담부. 똑같은 표현을 주변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자, 굴착한 거 맞죠? 먼저. 축조한 거 맞죠?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트렌치 컷 공법입니다. 그래서 어디 먼저 파들어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흙막이 공사인데 흙막이 공사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흙이 못 무너지게 막는 공사를 여러분 흙막이 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거에는 여러분 지하실을 그렇게 많이 파들어가지 않았지만 요즘은 무조건 지하실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도 여러분 지하실 파죠. 왜? 그만큼 지상의 공간이 줄어드니까 지하 공간을 이용하자는 거죠. 근데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자꾸 무너지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자, 지하실을 파들어가는데 자꾸 흙이 무너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못 무너지게 막아지는 그 흙막이 공사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 교재 35페이지 보면 사진상에 H말뚝 도르판 공법 있죠?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흙막이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흙막이 사용 시 주의사항 또는 흙막이 공사 시 주의사항, 이걸 다른 말로 기초 파기 시 주의사항,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가 땅이 이만큼이면 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파 들어갈 때 여기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H 형광을 받고 여기다 두툼한 나무 판자, 토르판을 끼는 거죠. 이거 사면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 흙의 투합은 이렇게 작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무너지려고 애를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깊이 들어가면 위에서 눌러주는 힘 때문에 이게 이렇게 힘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이 돼요. 자, 문제는 여기 오면 어라 막는 게 없네 해서 요 땅이 힘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면을 제가 흙을 평평하게 마무리 줬는데 요게 흙하고 물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현상. 그래서 촉촉이 젖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여러분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좀 출렁출렁 꿀렁꿀렁 거리는 느낌 들어요.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빙 현상.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보일링 현상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보링과 보일링은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여러분 히빙 현상은 이게 무슨 땅에 관련돼 있어요? 이거 히빙 현상 무조건 점토 지반에 발생되는 현상이 히빙 현상이고, 보일링은 무조건 사질 지반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얘들은 밑면이 흙이 볼록하게 올랐을 때 무슨 땅이냐만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확인하시면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가 더 남았죠. 파이핑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핑. 이 파이핑 현상은 여기에 있는 지하수가 이 토르판 사이로 같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와 자, 흙막이 널 사이로 누수되는 현상, 누수되는 현상을 여러분 파이핑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이리 보면 될 겁니다.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무슨 현상인지, 그 다음에 대책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히빙 또는 보일링 현상 다른 거 없습니다. 얘를 여러분 깊이 넣어버려요. 깊이 넣어갖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차고 올라오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저 말뚝이라든지 이 토르판을 깊이 넣는다는 표현 나오거나 아니면 이 땅을 여러분 개량을 시켜버려. 그러면 안 올라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36페이지 보면 집안 개량 공법이 있습니다. 집안을 개량한다는 얘기는 이 흙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무르다는 개념이에요. 물러지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단단하게 바꾸는 게 여러분 집안 개량 공법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집안 개량 공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집안 개량 공법입니다. 자, 집안 개량 공법 다른 거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여러분 사질 집안에 쓰는 집안 개량 공법이 있고 점토에 쓰는 집안 개량 공법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럼 먼저 사질 집안에 쓰는 공법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자, 월 포인트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월 포인트 대신에 자, 얘는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진동 다진 공법이라고요. 자, 다음에 점토 집안에 쓰는 공법이 있어요. 점토 집안에 쓰는 공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샌드 드레인 공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모래 대신에 종이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리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자, 다음에 제2절 보면 여러분 부동치마가 있죠? 부동치마. 자, 이 부동치마는 반드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치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자, 부동치마는 이렇게 원인과 대책에서 특히나 대책도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과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 반드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원인 보면 여러분 그림 좀 잠깐 보시면 돼요. 자, 연약층, 그다음에 경사지반, 자, 질이 서로 다른 지층에서는 발생된다는 얘기죠. 낭떠러지. 자, 증축. 여러분 일본 증축 또는 증축돼서 무너진 건물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 무너져 버렸죠. 자, 지하수의 변경 또는 지하구멍. 이렇게 지하수위가 변경되거나 구멍에 의해서 요즘 많이 발생되는 거 있죠. 싱크홀.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매운탕 흙막이 이질 지정, 그다음에 일부 지정 같은 데는 반드시 자,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즉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윗부분을 상부 구조,
요 밑에 부분을 하부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인데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두 번째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즉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 볼까요? 기초를 굳은 지방까지 지지시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두 번째 무슨 말뚝 쓴다고요? 마찰 말뚝 쓰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지하실. 여러분 지하실을 설치하라는 얘기는 무슨 기초? 온통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온통 기초. 다음에 기초 상호간을 연결하죠. 기초 상호간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중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상부구조입니다. 상부구조. 여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건물을 경량화, 가벼우니까 안 내려앉겠죠. 자, 다음에 평면의 길이는 건물의 평면 길이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무조건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길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웃 건물과 거리는 되도록 멀리, 인동거리는 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자, 균등하게 건물의 중량과 하중을 분배하고 자, 일체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제3장 조적식 구조로 넘어갑니다. 제3장 조적식 구조. 자, 조적식 구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여기에 관련된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벽돌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벽돌 구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벽돌 구조죠. 자, 여기서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뭐 벽돌의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데 여러분 벽돌의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 다른 거 없이 세 번째 모르타르 좀 보셔야 돼요. 자,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걸 여러분 모르타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모르타르가 하는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로 어때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멘트는 무슨 역할을 하고 모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시멘트는 콘크리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자, 전체 하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시멘트가 항상 모든 강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자, 그러면 모래죠, 모래. 자, 여기에서 모래가 하는 역할 분명히 존재하죠. 네, 있어요. 자, 모래가 하는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모르타르의 균열 방지 목적이죠. 자, 그러면 너 균열을 방지하려면 허용 한도 내에서 클수록 큰 것이 균열 방지 효과가 아주 좋죠. 그래서 클수록 좋다는 얘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르타르 배합비에 따라서 사용되는 목적들이 달라지죠. 네,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47페이지 보면 벽돌 쌓기 방식들이 나옵니다. 벽돌 쌓기 방식들.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나라별 표현을 붙여서 우리가 쌓기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영국식, 화란식, 그 다음에 프랑스식, 그 다음에 미국식 네 가지의 방식 즉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국식 쌓기입니다. 자, 영국식으로 쌓으면 기본적으로 내력벽이 되는 거죠. 내력벽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쌓기 방법 중에서 가장 튼튼한 쌓기 방법입니다. 가장 튼튼. 세 번째, 얘는 자, 토막이 무슨 토막이 나오냐면 이오 토막과 반절이 나오는 거죠. 결론 얘들이 나중에 통줄론을 없애는 용도로 쓰는데, 결론 이 이오 토막과 반절은 반드시 마구리캐에서 자, 사용되는 거죠. 볼 수 있고. 자, 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화란식 쌓기. 즉 네덜란드 쌓기를 화란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얘도 여러분 내력벽으로 쌓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얘는 특히나 영국식에 비해서 모서리가 튼튼한 쌓기법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이 화란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죠.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 절 4분의 3짜리인 7호 토막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7호 토막이 어디에서 나오냐? 얘는요 4분의 3 길으니까 길이캐에서 사용된다 또는 길이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프랑스식 쌓기죠. 자, 이 프랑스 쌓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얘만은 외부에서는 표시 안 나지만 내부에서 통줄론이 발생돼요. 통줄론. 이렇게 통줄론이 발생돼서 절대 얘는 내력벽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얘는 비내력벽입니다. 이렇게 비내력벽이란 말 뜻은 주로 치장, 장식용으로만 쓰겠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미국식 쌓기죠. 자, 미국 쌓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자, 한쪽은 영국식과 또 한쪽은 프랑스식을 짬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쌓기에 비해서 벽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내력벽으로 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특징들이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49페이지 보면 층단대화 쌓기 또는 켜걸음 들여쌓기가 나옵니다. 층단대화 쌓기에 쌓는 목적이 있었죠. 목적 첫 번째, 하루에 다 쌓지 못할 때 그 다음날 이어 쌓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음날 이어 쌓기 위해서.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주로 모서리 같은 게 교차부가 있습니다. 그 교차부를 갖다가 계속 이어 쌓을 때, 그래서 연속다른 판물 일부를 특이하게 나중 쌓기 할 때, 그 다음에 직각으로 벽체 한 편을 나중 쌓기 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층단 떼어 쌓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층단 뭐처럼 떼요? 계단처럼 쌓아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얘는 원칙이 여러분 요건데 이 켜 걸름 들여 쌓기는 담당원의 승인하면 승인 시에는 이렇게 직각 오르는 벽체를 나중에 켜 걸름 들여 쌓기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에 보면 여러분 넷 쌓기가 나와요. 자, 얘가 4번이었죠. 자, 넷 쌓기는 여러분 밖으로 내밀어 쌓는 것을 넷 쌓기라는 표현을 써서 우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 쌓을 때, 자, 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켜씩 넷 쌓을 때는 8분의 1b 이내만큼 넷 쌓고, 자, 두 켜씩 나갈 때는 4분의 1b만큼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총 내미는 한도는 여러분 몇 비? 2비 이내만큼 나가는 거죠. 여기서 2비는 여러분 몇 밀이에요? 자, 390mm를 얘기하는 거죠. 이내만큼 내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넷 쌓기는 기본적으로 길이 쌓기가 좋냐 마구리 쌓기가 좋냐 그러면 이 넷 쌓기는 기본적으로 마구리 쌓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쌓기죠. 기초 쌓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되는데 요 기초 쌓을 때 넓이는 각도가 있는 거죠. 각도 몇 도? 60도 정도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맨 밑의 너비는 자, 기둥이나 또는 벽 두께의 2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자, 7번에 보면 여러분 공간 쌓기가 나옵니다. 공간 쌓기. 이걸 이중벽 쌓기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공간 쌓는 가장 큰 목적, 주목적은 자,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이 주목적이 됩니다. 방습입니다. 자, 그럼 이 공간 쌓기 즉 방습의 주 목적 중에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얘는 한쪽은 두껍고 한쪽이 얕기 때문에 두꺼운 쪽이 벽체가 항상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바깥쪽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벽체는 최소 1비 이상의 두께로 쌓아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문제는 이걸 서로 연결하는 연결철물이 필요합니다. 연결철물. 철물인데 얘는 수직 간격이 있고 수평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평 간격으로는 900mm 이내로 하고 수직은 400mm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이 공간 떨어지는 간격이 있는 것, 공간의 간격이 있죠. 자, 공간의 간격. 대부분 보면 보통 5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0.5b 정도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여기가 스티로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간이 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시방서 상에는 이걸 몇 미리로 규정하냐면 보통 자 50에서 70mm 정도 이렇게 표현 나와요. 시방서 상에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같은 얘기니까. 자, 이 얘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8번에 보면 여러분 내력벽의 구조제한이 나옵니다. 자, 내력벽의 구조제한. 내력벽의 구조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너 최소 내력벽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력벽에 길이 제한이 있고, 두 번째 자, 내력벽에서 자, 내력벽에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도 제한이 있고, 네 번째, 내력벽에 두께 제한이 있습니다. 길이 10m 이내로 하라고 했죠. 자, 높이는 2층 건물에서의 2층 높이는 4m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세 개는 우리 벽돌 구조와 블록 구조가 공통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께만은 재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벽돌과 블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벽돌 구조에서는 해당 벽 높이에 2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자, 블록에서는 해당 벽 높이 16분의 1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